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동서와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동서와도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이런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옷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지고 가서 입으세요. 사이즈도 괜찮죠? 또야? 매번 부를 때마다 안 입는 옷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형님이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저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리할 것들 중에 그나마 입을 만한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형님도 옷장에 꺼내지 않은 옷들 좀 처분하세요. 아끼면 뭐해요? 나중엔 다 낡아서 해질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형님도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드리는 걸로 새로 채우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때서? 이것도 경민 아빠가 5년 전에 선물해 준 거야. 꽤 비싼 옷이라고. 동서도 멀쩡한 옷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골랐으면 나한테 좋겠어? 기분 따라 아무거나 막 사 입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동서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꽉 찼어. 원래 버는 만큼 쓴다고. 형님네는 없이 사니까 옷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할지 몰라도 저희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쇼핑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요소예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옷들 보면 거의 다 재판매할 수 있는 명품 옷들이잖아요. 나이에 맞게 옷을 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동서의 집안은 워낙 부유해서 돈에 대한 씀씀이가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니 일단 받았습니다. 딱 봐도 10번도 안 입은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아까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준 옷들은 옷장에 보관만 해둘 뿐 제가 직접 입은 적은 없었네요. 옷만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옷이나 가방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야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어서 명품 옷과 잘 어울리지만 저는 평범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옷만 명품을 걸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져왔었죠. 자기가 선물해준 옷을 왜 입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길래 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입기로 하고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바뀌면 잠깐 만나길 원하고 계셨죠. 큰 약속이 없던 터라 시간도 남아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저와 마주한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불만을 털어놓고 계신 시모를 보며 당황했네요. 너 이번에도 둘째한테 헌옷까지 받았니? 맏며느리나 돼선 막내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버리긴 싫다고 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받은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곧 경민 아빠 퇴근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차 이미지 좀 쌓으려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신다는데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늦지 않게 오도록 해라.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갇혀 있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봉사활동이요? 그때 시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쌓으려고 참석하신다는 게 저로서 좀 그런데요. 아버님 사업이야 지금도 워낙 잘 돼서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보약이니까 매일 저녁에 챙겨 먹이고. 요즘 끼니를 많이 거르니? 내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져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너를 불러서 건네줘야겠어? 시무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고 난 이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모와 잠깐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챙겨주신 보약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부쩍 운동량이 늘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시모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항상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순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의 행동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동서가 시모와 쿵짝을 맞추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모의 옆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늦으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신경 좀 쓰셨네. 그 옷 제가 최근에 선물해 드린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어차피 잡일은 네가 다 할 텐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고 왔어야지. 적당히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나보고 명품 옷 걸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야?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얘는 적당히가 없어. 저기 일하신 아주머니한테 가서 작업복 좀 빌릴 수 있냐고 좀 여쭤봐라. 걸친 옷만 명품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가품인데 빛이 날 일이 있겠어? 저 옷이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안 입는 옷을 큰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건데요.
상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옷을 입어도 품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너무 창피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천조가리 걸치는 게 쟤한테는 훨씬 어울리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화장까지 짓게 해선 오늘따라 더 창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때깔이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어야 그것에 품격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왜 천민 양반이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천민이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는다 해도 그 신분이 어디 가겠어요?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큰아드님 결혼시키신 거 후회하시죠? 저도 큰며느님 얼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사님 집안의 며느님이라는 말에 좀 놀라긴 했네요. 도대체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을 거리가 없어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는 저를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동서까지 맞장구 치면서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온 거였는데 가족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생활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작업복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그 옷으로 한복을 한 다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모와 동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오더니 차 문이 열렸고 시모와 동서는 그 차를 보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였네요. 다른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내며 시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무뚝뚝하셨던 시부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네주셨네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땀을 흘리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업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집안일에 언제나 묵묵히 솔선해서 나서주는 이런 며느리 솔직히 찾기 힘들지. 그런데 당신이랑 둘째는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수다 떨러 온 거야? 여기 명품 옷 자랑하러 왔어? 누가 잘 사나 못 사는지 평가로 온 자리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만 정상이야?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 대신 일단 봉사활동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막내 며느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며느리가 땀 흘리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분명 내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이 사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인연 끝내고 막내 며느리 너도 당장 내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어서 거들어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들을 보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장 엉덩이 안 뛰어? 시부가 예고 없이 나타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와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부의 말에 급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곤 제 옆에 다급히 와서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시모에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저를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부는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셨네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고 저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만 봉사활동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다른 분들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머님 말만 듣고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건데 오히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온몸에 명품 안 걸치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그 돈 모아서 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아 아끼면서 생활하는 건데 저를 지금 천민으로 낙인 찍으셨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양반 집안이니까 저를 아래로 보면서 커피들 마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아버님께 포장을 해서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반이면 아버님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양반이시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행동은 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을 시간에 하나라도 봉사활동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충 알려드렸으니 여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아버님 쪽으로 가서 일손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동서, 안 입는 옷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험담할 거면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드렸고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시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차를 타고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와 동서는 작업하고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눈빛으로 벌써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부의 귀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는 화를 삭히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모와 동서가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네요. 내가 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온 게 아무래도 제일 서운하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랑 제가 아버님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거라고 변명이라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눈치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 눈빛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원래 가식적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나처럼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는 거야? 형님이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밉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하게 혼을 내셔야 한다고요. 요즘 너무 풀어주셨나 봐요. 그러게. 그동안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웬만하면 쓴소리 하지 않았는데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는 시애미가 만만하니? 보잘것없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신분 상승했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하거라.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려면 최대한 숨죽이며 지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이나 넘게 지내왔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봉사활동했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봉사활동하러 가셨을 때 쓴소리 좀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재수 씨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동생이 알고는 있나? 집에 돌아가서 괜히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당분간 어머니랑 재수 씨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니까. 남편과 시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모와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도 안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부가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분명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네요. 시부도 시모의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집안에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한동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쇼핑을 해서 버려질 옷들이 쌓이다 보니 그걸 저에게 주려는 것 같아 보였죠. 쓸데없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길래 한숨을 쉬며 저희 집 문을 열었고 동서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찾아온 거야? 나는 이제 옷을 그만 받고 싶다니까. 동서한테 옷을 받아봤자 나는 어차피 잘 입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던 아니면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주려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우리 특별한 행사 때 말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이 가족이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두세요. 저 아니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없이 살면서 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나 고맙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과일 정도는 내주셔야죠. 동서,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놓은 옷가지들을 발로 미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안 입는 옷을 나한테 무작정 떠밀어 버리는 거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안 꾸미고 사치 안 부리면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동서 집안보다 못한 것뿐이지 웬만한 집안들보다는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한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저도 더 이상 생각 없이 막 나가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서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분들께 왜 동서를 연행해 가려고 하시냐며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방금 이분께서 서지하고 계신 옷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요. 안에 있는 증거물품은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따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옷들을 몰래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게 CCTV에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여러 군데의 백화점을 돌아다니셨고 따님이 몰래 옷을 입고 나온 게 포착되었네요. 그럼 일단 집안에 있는 증거물품들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일단 증거물품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건네주신 옷을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분들의 수사에 협조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과 저희 집안 그리고 동서 집안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서와 조카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조카는 한참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서는 자식의 범행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조카는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도벽이 있었고 동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심사원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의논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은 불가피하다고 판정 내리게 되었고 정신과 담당인 제가 소년원에서 조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소년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다르게 수입이 적은 편이라 시모는 잘 사는 동서지방과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리고 조카는 차후에 소년원에서 나와서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 상태가 호전됐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서는 구치소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잿빛이 돼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안의 수치라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태의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로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동네 마트를 운영해 오고 있었어요. 원래 아빠도 같이 운영을 해오셨는데 건강 악화로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엄마와 단둘이 힘들게 마트를 관리했었지만 남편과 결혼 이후 직접적으로 마트 일에 뛰어들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을 아들같이 생각할 정도로 저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었죠. 남편은 원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트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생각보다 적성에 맞아 남편의 직업이 어느새 마트 관리인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런 선택이 정말 잘된 결정이었다는 걸 눈에 띄게 달라지는 매출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마트를 함께 운영해 오다가 확장까지 하게 되면서 동네에서 꽤 큰 마트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직원들도 2명 정도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직원도 10명 넘게 고용을 하게 될 정도로 많은 손님들께서 저희 마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트가 커지게 되면서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점점 커지게 되자 남편의 존재감도 같이 상승하게 되었죠. 회사 생활할 때는 항상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던 남편이었는데 마트 일을 하면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총책임자로 자리를 잡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엄마는 하루도 안 빠지고 입이 닳도록 사위 칭찬만 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아 너무 뿌듯했고 제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로 남편이 고마웠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흠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마트 매출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가정의 불화를 점점 키우는 행동들 때문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지만 남편 하나 보고 참아왔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고 남편과도 마찰이 생기게 될 만큼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시모가 마트를 찾아왔어요. 저는 왜 또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 척 하려 해도 돈만 떨어지면 찾아오는 시모의 행동이 제 심기를 계속 건드려 또 한 번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을 봐서 최대한 참고 넘어가 주려 했었는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카운터 계산기를 열더니 현금을 챙겼어요. 어머님, 벌써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마트 업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현금을 가져가는 건 직원들의 시선에도 안 좋고 현금이 모자라면 또 은행을 가야 해서 이런 식의 행동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번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 정도까지 커진 게 누구 때문인데? 얼마나 가져간다고 직원들 앞에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제가 얘기하는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한창 정신없을 때 와서 돈을 빼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런 말 드리는 거 기분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저희가 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계산하고 있는 직원 밀친 뒤 돈을 빼가면 저희도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요. 이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 넘어가죠. 날이 가면 갈수록 당연시 생각하는 어머님 때문에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만 좀 해.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면 알아서 챙겨드리잖아요. 마트 운영 시간대 와서 현금 가져가는 건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저를 난감하게 하세요? 이 사람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여기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을 주세요. 저 이 사람 눈치 보이고 장모님 눈치 보여서 열심히 일해도 불편해 죽겠다니까요. 솔직히 여기 사장이 내 아들 아니야? 누구 때문에 마트가 이렇게까지 넓혀질 수 있었는지 몰라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너도 할 얘긴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말 듣고 싶어? 마트 명의가 안써돈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여기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너잖아.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쫄딱 망했을 거라고.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자기 사업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줘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마트가 이렇게까지 커지는 동안 어머님은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요? 맨날 당신 아들 잘났다는 말만 하지 마트 일을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으세요? 때 되면 돈 가져가. 집에 먹을 거 없으면 카트에 식재료 꽉 채워서 배달까지 시키잖아요. 매달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뭐만 하면 이 사람 팔아먹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시모가 마트에 한번 오면 그날 장사는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마트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면 말을 안 하겠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계산대가 3개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돈들 전부 다 꺼내서 가져가 버리는 걸 보면 마트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크게 성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모에게도 최대한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나칠 정도로 막 나가는 시모 때문에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볼 순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이 마트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에게 불만을 터놓는 걸 어려워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돈을 챙겨 마트를 나갔지만 기분이 확 상했던 저는 남편을 창고로 데리고 갔어요.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매번 이럴 수 있어? 이건 어머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인 거잖아.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당신이 딱 잘라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냥 돈 지어주면 한마디 꺼낸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머님 성격상 더 난리친다는 거 몰라서 그래? 나도 당신과 얼굴 붉히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원하지 않아. 서둘러서 해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 돈 얼마나 가져갔다고? 내 앞에서 우리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건데. 직원 시켜서 모자란 현금은 은행에 다녀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팔아준 게 얼만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정말 참고 또 참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걸로 눈치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 마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커졌지? 내가 관리를 해주니까 손님들 몰리고 구멍가게가 동네에서 알아주는 마트로 바뀌게 된 건데 고작 현금 몇 푼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이기적인 행동? 돈 좀 벌었다고 너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냐? 지금 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나 몰래 계좌 이체해 준 것만도 매달 500이야.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서 썼길래 벌써 돈을 받으려고 온 거야?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엄마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 줄 알아? 결정적으로 당신이 마트 사장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마트 사장이고 당신은 나와 마트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일을 하는 위치라고. 엄마가 당신이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싫은 소리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앞날에도 신경을 써줘.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당신이랑 내가 싸우게 될 일도 없잖아? 나는 당신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도 공과사는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매달 500에 마트에서 장 보는 것까지 계산하면 나는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이 기분 나쁘다면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당신도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키워줬는데도 돈 그거 몇 푼 가져갔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마트 일에 손 뗄 수밖에 없지. 나 없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장모님이 마트 명의를 가지고 있어서 사장인 거지. 실질적으로 마트 사장은 나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그러셨잖아. 당신 건강 안 좋아지고 집에서 쉬게 될 땐 마트를 나한테 주기로 하셨잖아. 이 정도로 나를 생각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 용돈 좀 지어줬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정말 상상도 못했네. 더러워서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내가 이 마트에서 나가면 여기 있는 직원을 싹 다 데려갈 건데 감당할 수 있어? 저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남편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 엄마라 해도 상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데 마트를 키워줬다는 거에 대한 당연한 요구를 바라면서 곧 자기 소유가 될 거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이 함께 마트 일을 도와주면서 확실히 좋아진 건 맞지만 저와 엄마는 놀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었던 거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불쑥 찾아오는 시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라고 감싸고 돌려는 모습이 저에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그날 남편과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은 이후 저희 부부관계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계가 신경이 쓰였던 엄마는 저와 남편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최대한 좋게 풀어가길 바라고 있었어요.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저와 남편이 싸우는 게 이득되는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할 말도 못하고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을 지켜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 마음은 알지만 무조건 제가 먼저 남편한테 손을 내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 냉전 상태로 있었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걸 알면서도 시모가 이번에도 또 마트로 오더니 카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시모가 접근을 하자 저에게 도움의 눈빛을 보냈고 남편과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있었던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시모의 손을 잡더니 무작정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당황해서 그 뒤를 쫓았는데 엄마가 시모를 창고에 밀어넣더니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안에서 단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밖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엄마가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한 것 같았어요. 저번에 제 딸이 분명 그만 좀 하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계속 장사 방해할 거예요? 매달 사이한테 500씩 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가져간다면서요? 제 딸에게 들어가는 월급으로 둘이서 생활한다는데 애들도 있어서 앞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걸 알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또 돈 받으러 왔어요? 사위한테 500만 원 준 지 20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 큰 돈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때 사돈이 다녀간 이후 건서방이랑 제 딸이 한바탕 싸웠었어요. 심심하면 찾아와서 가족 불화 만드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뭐든 적당히 하셔야지 도가 지나치면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창고로 데려온 게 잘한 행동 같으세요? 제 아들이 그러던데요. 어차피 이마트 제 아들 것이 될 거고 돈 부족하면 또 오라고 했거든요. 내 아들이 힘들게 땀 흘려 벌은 돈 저에게 주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런 효자 본 적 있어요?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니까 뭐든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사돈이 이걸 이해 못해주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용돈 한번 쥐어준 적 없던 며느리가 큰소리 쳤을 때 저도 기분 정말 안 좋았습니다. 내 아들이 주는 돈과 며느리가 주는 돈은 별개잖아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가야 되는데 마침 돈이 똑 하고 떨어졌길래 아들한테 용돈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켜주시죠.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동안 아들이 버는 돈이 시원찮아서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명품 가방이며 비싼 옷들도 막사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야 아들 가진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사돈이 이런 제 기분을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인생 뭐 있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데 살아있을 때만큼이라도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면서 살아야죠. 사돈도 마트 일에 그만 손 떼시고 제 아들한테 명의 이전 해주시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언제 주시려나? 이제 그만 발 빼시고 저처럼 남은 인생 즐기세요. 돈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돌아오지 않는 시간 악착같이 모아서 뭐하게요?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본인도 좀 가꾸고 해야죠.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같네요. 제 딸이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이가 너무 고마웠고 제 딸을 앞으로 잘 지켜줄 것 같아서 마트도 넘겨주려 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사위도 예전처럼 직장 생활하고 저는 이 마트 그냥 처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삶도 지쳤고 사돈 때문에 제 딸과 사위의 부부관계에도 금이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거든요. 돈 때문에 가족관계도 망한다더니 지금이 딱 그 꼴을 보는 것 같네요. 더 심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돈은 더 이상 제 마트에 출입을 못하시고 땡전 한 푼 물건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제 말을 어길 시 바로 경찰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받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애들이 잘 되는 게 그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엄마와 시모의 언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남편이 창고 열쇠를 가져와 급하게 문을 열어 더 큰 문제를 막을 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으로 엄마한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카운터에서 언제 또 돈을 챙겨 나왔는지 시모의 손에 돈을 쥐어준 뒤 돌려보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까지 무시한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급하게 마트를 빠져나가려는 시모의 뒤를 쫓아가 가방을 낚아챈 뒤 지갑 안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냈어요. 저와 엄마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 하나 믿고 돈을 가져가려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나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화를 냈는데 시모가 자기 물건에 손을 댔다고 자기 아들이 준 돈을 제가 왜 가져가냐며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도 시모에게 쌓였던 게 많았던 터라 시모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남편이 저와 시모를 떼어놓더니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남편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에게 마트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에 손을 내리쳤어요. 이 문제로 직원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어느 정도 진정을 되찾긴 했지만 두 모자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고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해버렸던 터라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더 이상 마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처분을 하기 위해 상가를 내놓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두 모자가 알게 되면서 저희 엄마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그 마트가 너희들 거야? 내 아들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라고. 너희들끼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건 당신이지. 이 사람이 마트 일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마트가 당신들 거야? 법적으로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마트고 지금까지 들어온 수익에 대해선 충분히 저 인간한테 보상을 해줬는데 그 돈을 당신이 다 가져간 거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트에서 장보고 간 거에 대해선 어떻게 배상할 건데? 가족이란 명분 때문에 봐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호의를 베푸니까 당연한 권리인 것 같아? 당장 나가! 네가 뭔데 가란 말아야. 나도 내가 타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걸 받는 것뿐이라고. 장모님, 약속한 거에 대해선 지켜주시죠. 이제 그만 마트 넘겨주셔야겠는데요. 저희 집 앞에서 두 모자와 또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한바탕 하게 됐지만 엄마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다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버렸어요. 제가 봐도 두 모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보였고 더 상대하다가는 아이들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더는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점점 더 고조되어 가면서 엄마는 한동안 마트 문을 닫고 운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마트 안에 있던 식재료들이 걱정이 됐는지 잠깐 확인 좀 해보겠다고 집을 나서셨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애들을 돌보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마트에서 사고가 났다며
가족인 제가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현장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아이들을 데리고 급하게 마트로 향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눴었는데 엘리베이터 사고로 숨을 거두셨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엄마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어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순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담당 경찰은 엄마가 엘리베이터에 껴있는 상태로 눌려져 숨을 쉬지 못해 떠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해줬어요. 창고 안에 식품들을 2층으로 올려주던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센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사용을 한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들이 좀 많았었는데 남편이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치겠다곤 했지만 신경 쓸 일이 워낙 많다 보니 계속 까먹게 됐었고 직원들도 그냥 물건을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갔었는데 엄마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리 신청을 해놨었지만 남편과 문제가 생기고 마트 문을 닫게 되면서 수리까지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엄마가 엘리베이터 작동 문제로 잠깐 살펴보시다가 사고가 났던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두 모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구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구만. 적어도 마트에 전원은 켜고 들어가야지. 창고 전원만 켜고 들어갔다가 마트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 한참 동안 엘리베이터에 껴있었다며? 마트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확인해 보려고 했다가 발견된 거라며?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는 거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 서로 좋게 잘 지내면 되지. 그거 얼마나 가져간다고? 끝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더니 더 이상 세상 빛도 못 보게 됐잖니? 너는 앞으로 욕심을 버리고 내 아들과 잘 지내야 한다. 애들도 있는데 갈라서 봤자 뭐 하겠어? 내일부터 마트 다시 열 거고 장사 시작할 거니까 당신은 장모님 장례식이나 신경 써. 애들 굶길 거야? 장모님이 숨을 거두셨어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랑 엄마는 아무 짓도 안 했었잖아. 이건 장모님이 혼자 창고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생긴 건데 왜 노려보는 건데? 한동안 마트 못 열어서 식재료도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들여와야 해서 할 일이 정말 많으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 내가 지금 너보고 마트를 개장하라고 그랬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너랑 내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마트도 정리할 거야. 더 이상 너랑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우리 엄마 마트에 손도 대지 마.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 마트에 들어가는 순간 경찰서에 신고할 줄 알아? 경찰서에서도 단순 끼임 사고였다는데 왜 내 아들한테 그러는 거니? 내 아들이 힘들게 장사해서 벌은 돈을 나한테 나눠준 것뿐인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이 쉬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던지. 우리는 마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거다. 여기까지 키워온 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지. 저희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두 사람은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하지 않고 마트 얘기만 계속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고 우라통이 터져 두 모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난리를 쳤고 장례식장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들 같은 사이둬서 저희 엄마는 죽어서도 논았다며 마트를 더 크게 만들 거라고 제 말을 아예 무시를 했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는 그 인간들 때문에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힘이 들었고 겨우 3일장을 끝낸 뒤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안 될 걸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장례식 때 했던 제 말을 무시하고 마트를 다시 개장을 했어요. 저희 엄마 마트를 자기들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차를 주차한 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남편을 돌려세워 뺨을 올려 쳤어요. 그리곤 제 허락 없이 마트를 개장한 거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신 나갔냐면서 바닥으로 강하게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창고 엘리베이터에 부딪힘과 동시에 넘어진 상태로 남편을 노려보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을 대더니 제가 넘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문을 닫아 버리려 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창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급하게 들어가자 남편은 안에서 나오지 말라면서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길래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어두컴컴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곳을 보니 엘리베이터 바닥 밑이었는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불빛이 몇 번 반짝이다 다시 꺼짐을 반복하고 있길래 엘리베이터 밑에 뭐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고형 엘리베이터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 그 안으로 엄마의 물건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떨어진 물건이 핸드폰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고 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 잠시 뒤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그러진 얼굴로 마트로 들어가길래 아직 꺼지지 않은 핸드폰을 빼내기 위해 수리기사를 급하게 불렀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찰분들이 함께 엘리베이터 수리가 끝나기 전까지 함께 해줬었는데 기사님이 수리를 마치고 물건을 주워들어 저에게 건네주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기사가 건네준 물건 중 한 개는 엄마의 핸드폰이었고 또 하나는 시모의 귀걸이였어요. 시모의 귀걸이가 왜 창고 엘리베이터 밑바닥에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러웠는데 엄마의 핸드폰을 켜는 순간 첫 화면을 보고 깜짝 놀라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녹음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왔었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제 옆에 함께 있던 경찰들과 음성 녹음 파일을 함께 듣게 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엄마가 왜 엘리베이터에 몸이 끼어 숨을 거두셨는지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고 뒤늦게 마트 안으로 들어온 남편이 창고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흠칫 놀라더니 도망치려 하는 순간 경찰들에게 붙잡혀 연행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마트를 지나치던 도중 엄마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두 모자가 그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이 엄마에게 마트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엄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창고를 나가려던 그때 시모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이 엄마에게 위협을 가하려다가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그대로 끼어버리는 사고가 난 거였어요.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다가 뒤에 붙어있던 귀걸이를 잡았는데 시모가 엄마를 뿌리치면서 떨어진 거였고 숨을 쉬지 못한 엄마는 엘리베이터에 껴진 상태로 마지막 순간에 핸드폰과 귀걸이를 틈 사이에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이런 증거물이 있을지 모르고 있었던 두 모자는 급하게 도망을 쳤고 몇 시간 뒤 지나가던 마트 직원이 엄마를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드러나는 곳에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엘리베이터 단순 끼임 사고로 판정이 날 뻔했었는데 엄마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두 모자 몰래 녹음까지 해둔 거였어요. 시모의 귀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던 걸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귀걸이를 보자마자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모자의 추악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엄마는 저와 작별을 하게 된 거였고 두 모자는 이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두 모자의 인생을 아작내기 위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두 모자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형이 내려지자마자 항소를 진행했어요.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하는데 남편이 밀어서 엄마가 끼이게 되었고 끼인 상태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변호사는 두 번째 재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돈 맛을 보더니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저희 엄마까지 떠나게 만들었던 두 모자를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엄마는 더 이상 저에게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징역 20년도 짧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 어쩌겠어요. 지금도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 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돈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